한준희의 세 줄 요약 코너입니다. 일단 오늘은 첫머리에 오현규 선수가 셀틱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벌써 2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축하를 건네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얼마 전에 나폴리에서 정말 역사적인 우승에 아주 주요한 공헌자가 됨으로써 또 많은 또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오현규 선수가 리그 우승을 자축하는 골까지 터뜨리면서 벌써 2관왕에 오른 것에 대해서 축하를 아니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그리고 오현규 선수까지도 리그 우승 트로피 차지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행보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잉글랜드 축구의 현재의 얼굴 그리고 잉글랜드의 에이스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기록의 주인공이 되는 화제를 낳았는데요. 케인 선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317경기에서 209골을 터뜨렸고 여기에 46개의 어시스트도 곁들이고 있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공격수가 됐는데요. 이 케인 선수의 기록을 경기당 평균으로 보자면 경기당 0.66골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고 공격 포인트로 따지게 되면 0.80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경기당 거의 1개 정도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케인 선수의 대단한 위력을 지금까지 선보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케인 선수는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82경기에서 55골을 지금까지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축구종가 잉글랜드의 유구한 축구 역사에서 역대 1위에 해당하는 정말 좋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인 선수는 많은 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정말 뛰어난 슈팅 능력에다 훌륭한 기본기와 신체 조건까지 겸비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등지는 플레이도 뛰어나고 연계 능력도 아주 훌륭한 데다가 점점 향상되어 온 찬스 메이킹 능력과 도움 생산 능력으로도 이제는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간의 지금까지의 콤비네이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계속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케인 선수 하면은 우리가 골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 정말 만능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공격수로서 우뚝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케인 선수가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계속 수립해 갈 때마다 기존의 잉글랜드 선배 공격수들과 이 케인 선수를 비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세대적으로 봤을 때는 알란 시어러 선수와 제가 생년이 같기 때문에 알란 시어러 선수 세대입니다만 알란 시어러 선수 이전에 게리 리네커 선수가 실전을 뛰는 모습부터 저는 봤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미 그리브스 선수를 비롯한 여러 또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고전적인 공격수들이 존재합니다만 일단 오늘 이 세 줄 요약 시간에는 게리 리네커 선수 이후에 잉글랜드 공격수들과 케인 선수가 스타일적으로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지를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커 선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서 80경기에서 48골이나 터뜨렸던 선수인데요. 한때는 보비 찰튼 선수의 기록을 깰 사람은 이 선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을 정도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보비 찰튼 선수의 기록에는 한 골 못 미치고 말았습니다만 리네커 선수는 정말 80년대 잉글랜드 축구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다고 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리네커 선수의 당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떠올려 보면 기본적으로 위치 선정, 공간 침투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선수로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위험 지역에서 슈팅을 터뜨릴 적에 그 침착성과 슈팅의 정확도, 정교함에 있어서만큼은 그 이후에 이제 시어러 선수, 오웬, 루니 그리고 케인 선수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슈팅의 침착성과 정확도만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본 잉글랜드의 스트라이커들 가운데에서는 게리 리네커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네커 선수의 강점은 상당히 민첩하고 속도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앙에서의 골잡이 역할이 기본이기는 합니다만 측면 플레이를 맡겨도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와 또 드리블을 통한 돌파도 어느 정도 가능했었기 때문에 전문 윙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데서 윙 자리에 세웠을 때는 기대치를 충족시킨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 플레이를 어느 정도 맡겨도 또 해낼 수 있었던 능력을 보유했던 선수가 게리 리네커였습니다. 다만 이 리네커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골수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요즘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브랜드가 생기기 이전에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프리미어리그 브랜드가 출범을 했을 때는 리네커 선수가 바로 또 일본 무대로 건너와서 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브랜드 하에서의 기록을 따질 때는 리네커 선수가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리네커 선수는 이력이 약간 또 다른 스트라이커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레스터 시티에서 이제 커리어 초기에 오랜 기간을 뛰었습니다만 이 레스터가 당시에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10대 후반이라든가 20대 초반에는 레스터에서 이제 2부 리그 생활도 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을 하면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서 또 뛰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잉글랜드 리그에서의 통산 골수,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의 통산 골수에 있어서는 리네커 선수의 당시의 실력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좀 작은 측면이 있고 또 30대 초반이 되면서 좀 이른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갔었기 때문에 통산 골수에서는 조금 언급이 덜 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잉글랜드 축구를 이야기할 때 게리 리네커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고 지금까지도 리네커 선수가 갖고 있었던 일부 장점들은 후배의 선수들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네커 선수보다 10살 정도 어린 알란 시어러 선수입니다. 알란 시어러 선수는 뭐 요즘 너무나도 언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 441경기에서 260골 여기에 64어시스트라는 기록도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지금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활약을 한다면 이 알란 시어러 선수의 기록은 넘어설 것이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시어러 선수가 기존에 수립해놨던 기록도 대단한 기록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이것을 이제 경기당으로 환산해 보자면 경기당 0.59골 그리고 공격 포인트로는 경기당 0.73 공격 포인트나 되는 상당히 좋은 기록임이 지금 시점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어러 선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는 63경기에 출전을 해서 30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잉글랜드 역대 7위의 기록입니다. 시어러 선수는 그 63경기라는 국가대표 전체 출전 횟수가 말해주듯이 사실 국가대표를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뛰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시어러 선수는 중간중간에 큰 부상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좀 더 집중해서 자신의 커리어 말기를 보내고 싶다는 일념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잉글랜드 팬들의 바람과는 약간 동떨어져서 조금 국가대표 은퇴를 일찍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대표 골수는 시어러 선수의 커리어를 고려할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유로 96에서 보여줬던 시어러 선수의 위력은 당대 유럽에서도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손꼽히는 그러한 어떤 골잡이로서의 위력을 보여줬다 하겠습니다. 시어러 선수는 사실 키가 아주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80대 초반 정도니까 다른 주변의 뭐 공격수들이나 수비수들보다 그렇게까지 큰 키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신장에 비해서 제공권 경합 능력이 매우 탁월했던 선수였고요. 또 머리로 골만 넣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사용하는 패스의 정확도가 정말 아주 신기할 정도로 대단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어러 선수의 뭐 가장 전매 특허라고 한다면 역시 그 오른발로 나가는 슈팅의 위력이 아주 어마무시한 공포감을 발현을 시켰다는 점인데요. 이 공포의 오른발 슈팅 능력에다가 또 시어러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 페널티킥 찬스가 주어졌을 때 아주 통렬한 페널티 키커로서의 확률도 아주 높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상 기간이 중간중간에 좀 있었고 국가대표 커리어가 생각보다 조금 짧았다는 단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때는 세계 이적료 신기록을 수립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공격수로 칭송받던 선수가 알란 시어러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마이클 오웬 선수가 있는데요. 마이클 오웬 선수는 79년생이니까 또 리네커와 시어러의 차이만큼 아랫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웬 선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서 89경기 40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시어러 선수보다 이제 한 단계 높은 잉글랜드 대표팀 역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오웬 선수는 정말 트레이드 마크 그대로 스피드에 관한 한
세계관 최강자라고 할 수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잉글랜드의 5명의 공격수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스피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발군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스피드가 발군이었던 것이 결국은 스피드 의존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은 좀 단순한 공격 패턴을 지닌 그런 공격수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 스피드 의존적인 플레이가 결국은 이 선수의 부상을 자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사실 오웬 선수도 어렸을 때 정말 천재, 보이 원더라는 어떤 호칭을 들을 정도의 어떤 천재성에 비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선수의 수명이 조금 짧았다는 그러한 아쉬움을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웬 선수의 커리어에서 역시 가장 유명했던 장면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터뜨렸던 멋진 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골은 86년에 디에고 마라도나 선수에게 당했던 잉글랜드 국민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씻어줄 수 있었던, 물론 이제 그 경기는 궁극적으로는 잉글랜드가 승부차기로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오웬의 골이 터졌던 그 순간만큼은 잉글랜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젊은 마라도나가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줬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오웬 선수는 역시 전체적인 커리어가 부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계속 잘 나아가지 못했던 데다가 또 이 클럽 저 클럽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사실은 각 클럽의 팬들로부터 좀 원성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부분이 오웬 선수에게는 전체적인 아쉬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선수가 바로 잉글랜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자랑이었던 웨인 루니 선수인데요. 웨인 루니 선수는 또 오웬 선수보다도 이제 6살이 아래인 1985년생입니다. 케인 선수보다는 8살이 위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8골의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을 시어러 선수 다음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그것이 케인 선수에 의해서 추월을 당했기 때문에 루니가 나아요? 케인이 나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아주 많은 또 설전과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목격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웨인 루니 선수는 21세기의 잉글랜드 축구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91경기에서 208골과 10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경기당 평균으로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경기당 0.42골 그리고 경기당 0.63 공격 포인트라서 사실 전체적인 이제 수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루니 선수가 총량에 비해서는 이제 경기당 평균이 약간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재다능한 공격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서도 이 루니 선수는 역대급 공격수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웬 선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루니 선수도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이름이 높았고, 그러한 또 실력을 에버튼에서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 의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을 할 수 있었고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든가 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등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선수로서 그런 메시 선수, 호날두 선수 등과의 어떤 자존심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잉글랜드인들에게는 그래도 우리도 웨인 루니가 있어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공했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니 선수의 기록은 이전에도 케인 선수에 의해서 하나가 이제 추월을 이미 당했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잉글랜드 국가대표에서 루니 선수가 120경기 53골을 기록을 해서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것을 케인 선수가 이제 55골로 이미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기록에 있어서도 케인 선수에게 뭐 계속 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제 루니 선수는 왕성한 활동량과 넓은 활동폭, 여기에 수비 가담도 정말 성실하게 해주고 그야말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정말 다재다능한 공격수로서 이름을 계속 드날려 왔는데요. 물론 케인 선수도 도움 생산 능력이 지금 아주 물이 올라 있기는 합니다만, 루니 선수 역시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0어시스트가 넘었을 정도로 넓은 시야와 역시 어시스트 능력, 여기에 또 루니 선수 하면 생각나는 장면들은 아크로바틱한 골들, 그리고 또 원더골들을 또 많이 터뜨려서 원더골 제조기로서도 루니 선수는 이름이 높았던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케인이 더 나아요? 루니가 더 나아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안 할 것이냐 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아주 간략히 그냥 기본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공격 포인트 그 가운데에서도 득점을 생산해내야만 하는 어떤 공격수로서의 역할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그때는 케인 선수가 루니 선수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는 선수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니 선수는 정말 그야말로 활동량이랄지 수비 가담이랄지 중원 플레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그리고 동료 선수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루니 선수는 정말로 아주 다방면의 역할을 펼쳐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다재다능한 유형의 공격수로서 누가 좀 더 나아 보이느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럴 때는 그래도 루니 선수가 아직까지는 케인 선수보다 다재다능하게 한 것이 많아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좀 저의 대답은 갈릴 것 같은데요. 누가 더 득점 내지는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좋은 공격수야 라고 물으면 물론 아직까지는 어시스트는 루니 선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케인 선수의 어시스트 능력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물이 올라 있고 또 아주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을 이제는 케인 선수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전방에서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차원에 있어서는 케인 선수가 그 대목에 있어서는 루니 선수를 능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다른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팀의 유익함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정말로 다양한 부문의 다재다능함이 누구에게 있어? 라고 묻는다면 아직은 그래도 좀 루니 선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또 아주 유익한 비판과 여러 가지 또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